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금값이 또 한 번의 최고가를 갱신을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 전망 기사도 좋습니다만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7가지와 또 하락 요인 5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값의 상승 요인 7가지. 첫 번째가 전 세계가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은 미국은 역사상 최대 국가부채 37조 달러를 아마 넘어섰을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60% 넘는 부채, 유럽도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 국가도 빚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달러, 엔화, 유로화 모두 계속 찍어내고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손해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실물 자산, 그 중에 골드나 실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매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만 믿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금을 모으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전쟁과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미중 갈등, 대만 문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이란에 가 있죠. 자, 5번째, 골드 공급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드는 갑자기 많이 캐지지 않고요. 신규 광산 개발만 최소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실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금값 상승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6번째는 금 ETF, 연금, 자산 배분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자산 운용의 기본 공식은 주식 플러스 채권 플러스 골드가 되겠습니다. 7번째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금은 옛날 자산 이렇게 인식했다면 지금은 위기 시대의 필수 자산이다. 이 인식 변화는 되돌리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세상이 골드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도 있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골드를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 7가지 짚어봤는데요. 하락 요인 5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열된 상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금 투자에 몰렸습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이럴 때 조그만 악재가 생겨도 한꺼번에 팔면서 급락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리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럼 골드는 잠시 조정 구간을 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조정 구간의 조정 기간은 짧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 갑자기 잠잠해지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면서 골드 값도 빠르게 식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를 멈출 때 금값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위기 때는 골드도 같이 떨어집니다. 큰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 코인, 부동산, 금값 할 것 없이 다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모든 걸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올라서이고요. 하지만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현재 상태는 단기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인 중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쟁이 갑자기 또 잠잠해지면 지금 이란에 또 핵 항모가 가 있죠. 그래서 하락 요인 5가지는 제 생각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투자 방향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스타발 뉴스, JP모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 등 전통적 채권 자산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골드 비중을 현재 3%에서 4.6%로 확대할 경우에 국제 금값은 온스당 8,0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2025년 전 세계 골드의 총 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5,500톤을 돌파했고요. 반면에 금강에서의 연간 생산량은 3,670톤으로 증가하는 선에 그치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압도하면서 금값 상승에 근본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인 금 수요가 4,000톤 수준에서 5,000톤을 넘기는 경우가 이제 이번이 처음일 것 같고요. 공급이 실버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같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A부발 뉴스에서는 금값 강세론자들이 미국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방위적 공격 압박으로 달러 신뢰도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서 이 달러 가치 하락이 국제 금값을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달러 가치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이돈보다는 안전한 자산, 바로 골드로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금값 상승은 투기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불안이 만든 구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발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 국채와 달러를 줄이고 골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존 통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비공개 금 축적량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답니다. 중국이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공식 통계도 안 잡히는 숨은 금 보유량까지 합치면 이 독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독일이 약 한 7,000톤 이상이죠. 그래서 세계 2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제재와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중국은 지금 골드를 국가보험처럼 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베스팅발 뉴스. 야르데니 리서치에서는 세계 질서 변화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제 금값을 2026년 말까지 온스당 6,000불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9년에는 10,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이 미국과 나토 갈등, 무역전쟁, 지정학적 긴장이 동시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고 전 세계 자금이 주식보다는 안전한 자산, 금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 지금 금값 상승은 위기의 신호이자 불확실성 시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금 담보 스테이블 코인 테더골드가 2025년 시가총액을 22억 4천만 달러로 달성을 했는데 이 금 보유량이 520만 온스랍니다. 162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스, 호주 같은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진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5배네요. 자, 이제 골드는 금고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시대에 들어섰고요. 테더골드는 금을 보관자산에서 유통자산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골드시크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를 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군사, 안보, 산업 정책을 명분으로 해서 막대한 부채를 축적하고 이를 이 법정화폐 발행으로 뒷받침하면서 조세, 제재, 관세 등으로 국민과 타국의 부담을 전가하는 현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이 화폐에 대한 신뢰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골드는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대항의 화폐, 그러니까 저항의 화폐로 볼 수 있겠죠. 이 부상하고 있고요. 국제 금값은 온스당 2만 달러 전망도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항하는 화폐, 저항하는 화폐, 브릭스 국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마그네티스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재정과 통화 신뢰 붕괴로 큰 위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불안 속에서 자금은 주식이 아니라 골드나 실버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에서는 2028년까지 금값은 온스당 9,000달러, 실버는 온스당 375달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는 단기 수익보다는 골드나 실버를 위기에 대비하는 자산으로서 분할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이 역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골드는 5영업일 정도에 배송이 되는데 오히려 실버 바 쪽에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